1차적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보통 창업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부스트랩이라는 개념의 이제 초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씨앗이 내려져서 뿌리가 막 커지고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걸 이제 시드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싹 구조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라운드 단계라고 해서 실제 필드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약간은 뭐 식물이 자라는 과정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스트 처음에 이제 부트 단계,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서 펀딩이 가끔 이루어지긴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아이디어가 정말 매력적이라면 투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팀이 괜찮을 때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을 통해서 실제 최소 가능 프로덕이라고 해서 MVP라고 용어를 쓰는데요. 저희 쪽 필드에서는 기능은 최소화되어 있지만 작동은 되는, 그렇다고 전체 기능이 다 되는 건 아닌데 일단 뭐 모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더 앞단계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VP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때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엔젤 클럽에서도 진행되기도 하고 사내벤처도 요 구조까지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따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켓에서 테스트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판매가 되는지, 또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심도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에서 시리즈 A? 네, 보통 시드 단계라고 하기도 하는데 프리 A라고 하기도 하고 시드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마켓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되고 구매 의향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품을 좀 고도화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보통 시리즈 A, 정확한 시리즈 A들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을 다각화해야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하나의 시장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로 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반대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가 진행이 될 텐데요. 마켓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뭐 짧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또 몇 년 가는 팀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 전체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스타트업이 기업을 키워가고 어느 시점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창업 기업이라고 하면 다 필요한 자금들 초기에는 뭐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후원해주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이때 좀 딜레마가 좀 옵니다. 자금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생활비로 쓰는 구조를 가끔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엔젤 클럽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들을 보면 스타트업들이 생계형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금을 인건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는 건 무언가 생산적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안 하는데 창업자 본인의 인건비를 투자금으로 받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요건 좀 웃긴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직원들은 급여를 주는데 본인은 정작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스타트업 푸어들이 막 생겨요. 자금들은 충분한데 정작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자금들이 적어서 본인이 열정이 먼저 꺼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게 횟수가 범위가 빈도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용으로 자금을 땡겨오는 게 처음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라고 하면 신용도가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과책, 실책으로 인해서 자금이 사라지는 상황도 있지만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본인이 보증을 서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면 자금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이 제일 먼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자금을 어떻게 땡겨올까, 어떻게 확보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첫 단계가 이제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또는 이제 친구들 네, 그렇게 하는 단계가 있거나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이나 금융사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신용을 가지고 투자 자금을 또는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먼저 전초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투자 유형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본인도 뭐 자금을 충당을 하겠지만 이게 좀 규모가 커지거나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거나 뭐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 비용이 들거나 이렇게 되면 초기에 돈이 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앞서 얘기했던 3F라고 하는 구조들이 생기는데 패밀리, 프렌드,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바보들 풀 또는 본인을 후원해주는 팬덤 네, 이 정도 3F나 4F라는 구조에서 투자 자금들이 유입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생존할 때 이제 뭔가 시작은 했고 안 들어가는 과정인데 조직은 좀 커졌고 제품은 발주가 나갔고 시제품이 이제 곧 납품이 될 텐데 납품 잔금이 모자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디 가서 이제 속된 말로 꼬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엔젤 클럽에 도움을 받아서 정부의 매칭 자금을 연결받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엔젤을 통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제 마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앞부분에 빌렸던 자금들을 다 상환하거나 아니면 급한 상환 비율이 있는 상환 요건이 있는 부분들을 빨리 털어내고 그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시드 단계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 담보 뭐 용자 그다음 장외시장이나 정규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전체 이제 라운드 단계 거기까지는 좀 길지만 시드 단계 처음에 이제 제품을 시장에다가 막 런칭하는 그 단계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는 보통 5년 7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짧은 기업들 스타트업들 중에 IT를 하거나 아니면 유통을 하거나 이런 팀들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성장하는 단계까지 가는 과정을 3년 내, 2년 내 이렇게 이제 막 폭발적으로 땡기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과정이 참 벅찬 과정일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초반에 많이 지쳐 나가는 경우가
모든 열정과 자금을 다 부었는데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이 종종 옵니다. 또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 유통이 안 되는 거죠.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 초기 단계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단계 또 막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봤는데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제작비가 모자란 그 상황 되게 황당하잖아요. 주문은 막 들어오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만들 돈이 없는 거죠. 사람도 모자라고. 요때가 이제 데스밸리라고 해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수렁으로 계속 빠지는 거죠. 힘든 과정. 요때를 돕기 위해서 초기 투자자들, 엔젤 클럽들이 움직이는데 앞서 얘기한 3F, 패밀리, 프렌드, 펜 또는 풀, 바버들 이런 사람들이 묻지마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엔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엔젤 클럽이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클럽들에 가서 우리 아이템을 좀 설명하고 또 공감대가 있으면 보통 뭐 한 구자에 5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 하는데요. 엔젤 클럽이 한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언더로 보통 자금을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엔젤 투자 클럽, 투자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벤처 육성하는 거기서 엔젤 클럽이 요청하면 매칭을 신청하면 1대1로 또는 1대4로 자금을 매칭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엔젤 클럽을 통해서 자금 유치가 되면 엔젤 클럽에서도 정상적 행정 절차를 거쳐서 1대1 5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그래서 1억이 투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엔젤들이 투자 수익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를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은 잘 이렇게 활동을 잘 안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이제 거기 넘어가면 마이크로 V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 뭐 조금 작은 또는 좀 규모가 큰 중대형 캐피탈 쪽으로 가게 되면 얼리 스테이지라고 해서 뭐 5억에서 20억 이 정도 자금을 투자를 받게 됩니다. 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바꿀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채권을 주식을 채권으로 뭐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들이 옵션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뭐 지분 많이 주면 투자 뭐 많이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뒤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볼 때 법인을 주식회사를 100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한 주 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100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자금을 유치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를 유치할 거냐, 얼마가 필요하냐고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검토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식을 2배로 뻥튀기를 하겠다. 증자해서 200원으로. 그러면 50%를 주주에게 주겠다. 근데 100원, 이제 100원짜리가 200원 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200% 증자를 한 건데 100원이잖아요. 결국 100원의 가치를 1,000만 원으로 사는 꼴이 돼요. 그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일단 매력 없죠. 그렇게 비싸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100원짜리 회사를 한 1,000만 원짜리 회사로 증자를 해봐라. 그러면 999만 9,900원이 모자라죠. 그걸 어떻게 땡겨올 거냐. 네,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적은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해버리면 투자를 받을 때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온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잘 성장시켜서 나중에 뭐 IPO, 주식 공개를 하면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 공개 IPO 시장에서는 일반인들이 또 외부 투자 기관들이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전체 주기를 초기 뭐 데스밸리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치할 건지, 또 막 성장하는 성장 단계에 엑셀레이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또는 유치할지, IPO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거나 회수할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벤처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길게 보는 팀들이 있는가 반면에 좀 짧게 단타로 가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금의 유형으로 약간 모험적 투자를 하는, 벤처 투자를 하는 기관이 있는가 반면에 안전하게 수익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GP가 LP들에게 수익 배당을 해야 되는데 LP들이 자금을 빨리 회수해달라라고 요구하면 안정적인 이익이 나야 되는 곳에다가 해야 욕을 덜 먹을 거잖아요. GP들이. 또 본인들의 수수료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 3년 있다가 수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수료도 3년 후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GP들은 생활비를 벌 방법이 없어요. 수수료 사업이니까. 그래서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나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 투자 중심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들이 보통 이제 창투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업이 성장할 것 같다. 뭐 길게는 5년, 3년, 물론 이렇게 3년씩 길게 보는 투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 보증이나 뭐 팁스나 엔젤 클럽이나 이런 데들이 정부의 자금을 모태펀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금 길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의 신뢰 중심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가 역량이 워낙 좋다던가 매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상품이 매력이 있다던가, 네, 이렇게 되면 크라우드 펀딩이나 3F, 실제 엔젤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묻지마 투자를 받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신뢰성을 보고 또는 사업 계획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기부형이라고 해서 먼저 투자를 해주시면 좀 정가보다는 훨씬 가벼운 금액으로 그 투자금만큼 물건을 먼저 보내드리거나 서비스를 먼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퉁치는 거잖아요. 투자금을 현물로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부형이고, 증권형은 자금을 주는데 주식으로 달라, 증권화해서 달라. 그럼 실제 이제 주주 투자를 하는 거예요. 크라우드 구조 안에서. 물론 이제 뭐 100원, 200원씩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좀 규모가 크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금액을 만드는 구조들을 합니다.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영화 같은데, 영화 제작비를 보통 뭐 요즘은 5억에서 뭐 몇백억씩 들어가잖아요. 그걸 영화사가 되지는 않고 또 투자자가 기관에서 하기도 잘 만들었는데 관객을 동원 못 해가지고 망하면 그거 다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증권형으로 요즘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뭐 200만 원을 투자했다, 영화에. 그러면 제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는 그 영화 보라고 계속 홍보하고 소문을 낼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수익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마케터들을 증권형 투자라는 개념으로 채용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신용보증이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또는 오픈 트레이드나 이런 데들처럼 와디즈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좀 대체 투자 자금을 유입시키는 좋은 채널이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와디즈는 개인적으로는 증권형보다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어떻게 보면 영업된 일들을 좀 많이 해서 초기의 모습,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초기의 모습을 많이 상실한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수익이 빨리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좋은 자금 유치의 채널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IPO는 뒤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저희가 주식을 공개해가지고 공모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업 설립할 때 구주를 다 갖고 있었던 발기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증자하면서 일부를 매각을 하는 거죠. 그때는 액면가로 내놓지만 투자 금액은 이제 환원가가 생겨요. 뭐 5천원짜리 증권을 50만 원에 산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들이 하나 또 있습니다.